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도 종일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울지는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국지성 호우가 내릴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현재 정체전선은 충남 지역까지 북상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울진 지역을 중심으로는 호우특보가 내려졌고요. 경주는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도 종일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지금은 빗줄기가 약해진 상태지만 언제든지 국지적으로 강하게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호우특보가 내려진 울진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20mm 넘는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을 보시면 포항과 경주 50에서 100mm, 영덕과 울진 30에서 80, 울릉도 독도는 5에서 1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시면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4도 분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이 26도, 포항과 영덕 28도, 경주 29도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에는 후텁지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아침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25도, 독도 2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어제 동해상에 머물고 있던 풍랑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휴일까지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맑은 하늘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가 경주시청을 찾아 수년째 지속되어 온 경주 지역 장애인 시설의 폐쇄와 장애인 탈시설 정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경주시도 장애인 인권단체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장애인 탈시설을 기본 정책으로 삼고 인권 전수조사 실시, 공익 제보자 보호 등을 약속했습니다. 김용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는 경주시의 장애인 복지 정책이 부실하게 이루어져 왔다며 경주시청에서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경주 지역 6개 장애인 시설 가운데 절반인 3곳에서 심각한 학대와 인권 유린, 운영 비리가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근데 왜 경주는 시설이 많고 시설이 이렇게 인권 유린이 각종 부정이 행해가는데도 이렇게 보람새고 있을까요? 또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장애인 시설 문제가 3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경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이 문제라고 질타했습니다. 감옥보다 못한 거주시설에 기약 없는 거주시설에 갇혀있는 그 당사자들의 애달픈 마음, 그 심정을 누구보다 더 잘하기에 오늘 경주시장과 담판지로 왔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경주시도 대화에 나서 장애인 인권단체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위한 권리 보장을 경주시의 기본 정책으로 삼고 비리시설에 대한 행정조치와 처분을 경북도에 요청하며 장애인 시설 인권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인권 침해가 발생한 시설의 거주인에 대해서는 자립을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의 공익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오랜 기간 큰 갈등과 논란을 빚어온 경주시 장애인 시설 문제가 이번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경상북도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경북에서는 지금까지 확진자 88명에게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는데 영국 변이인 알파형이 75명, 남아공 변이 베타형이 5명, 인도 변이 델타형이 8명 등입니다. 경상북도는 전파력이 높은 점을 감안해 접촉자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1인실 격리 입원, 수도권 방문 자제 요청, 각종 행사 축소와 참여 인원 최소화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속한 변이 바이러스 분석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델타 변이 검사를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한국철도공사가 동대구역 주차장터를 외부 업체에 빌려주면서 수억 원이 넘는 임대료를 덜 받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빌려준 땅보다 적게 계산하거나 다른 업체와 달리 매년 임대료를 올리지 않으면서 특혜를 준 겁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15년 경쟁 입찰을 통해 한 업체에 고객 주차장 땅 1,500제곱미터 정도를 임대했습니다. 1년 뒤부터는 입찰 절차 없이
이 업체에 세 차례에 걸쳐 이 주변 땅 2,300제곱미터를 추가로 임대했습니다. 그런데 받아야 할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임대료를 받는 땅의 면적을 이 업체가 실제로 사용한 면적보다 10% 정도 적게 계산한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 업체가 아낀 임대료는 2억 5천만 원에 달하는데요. 규정과 달리 임대료를 제때 올리지 않은 점도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철도공사 규정에 따르면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임대료도 지가 상승 비율에 맞춰 함께 올려야 합니다. 규정대로라면 해마다 12에서 14% 정도 인상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최대 5% 인상에 그쳤고 어떤 해는 한 푼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덜 받은 임대료는 1억 6천만 원. 임대료를 올리면 적자라는 업체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건데 감사원의 계산에 따르면 9%를 올렸더라도 업체는 여전히 흑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철도공사는 공사가 보유한 다른 지역 주차장을 임대한 또 다른 업체에는 규정대로 임대료를 올렸습니다. 결국 특정 업체에 대해서만 4억 원이 넘는 임대료를 적게 부과해 특혜를 준 셈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문제가 불거지자 5년간 이어오던 이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다른 업체에 주차장 땅을 임대했습니다. 또한 계약과 관련된 담당 직원들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경북 소방본부가 7, 8월 화재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올해까지 에어컨과 선풍기로 인한 화재는 147건이 발생해 9명이 다치고 6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재 발생 장소는 주택이 31%, 공장, 창고 등 산업시설이 16%였으며 시간대별로는 전기 사용이 많은 오후 2시부터 5시가 가장 많았습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냉방기기는 오래 사용하면 몸체에 먼지가 쌓이고 반복된 진동으로 부품 연결 부위가 느슨해지면서 합선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청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종교나 정치적 이유 등으로 고국을 탈출해 다른 나라를 떠도는 이들을 난민이라고 하죠. 우리나라가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주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구걸하듯 살 수밖에 없다 보니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아프리카를 떠나 7년째 대구에 사는 이 가족은 아직 공식적인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업 허가를 받지 못해 몰래 일하거나 이마저도 어려우면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도와주세요 하고 있어요. 아니면 우리도 마음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계속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계속 아파요. 울고 힘들어요. 스트레스도 받고. 난민 신청자가 취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하려는 사업주의 법인 등록증과 근로계약서를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 일자리를 얻기는 불가능에 가깝지만 난민 심사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신청하는 이들에게는 이런 길조차 막혀 있습니다. 난민 재신청자 6명은 대구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낸 취업 허가 신청서가 거부당하자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첫 소송입니다. 난민 재신청자 같은 경우에도 난민법에 명확하게 6개월 이후에는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국 관리법 규정만을 근거로 해서 체류 자격이 없다라는 입장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난민 신청자는 지난 1994년부터 올해 5월까지 10만 명이 넘습니다. 40% 정도의 심사가 끝난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1,100명 정도로 신청자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기준으로 삼는 심사가 끝난 이들을 대상으로 해도 3%에 미치지 못하고 난민으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일단 국내에 있을 수도 있는 인도적 체류자를 더해도 10%를 겨우 넘기는 수준입니다. 난민 인정에 대해서는 엄밀한 심사를 거쳐서 진행하더라도 적어도 일을 해야지 가족을 먹여 살리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 1992년에 우리나라가 가입한 유엔 난민협약국의 난민 인정률은 평균 38%로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포항시가 어린이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실태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포항시는 주택단지와 공원 등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 700여 곳을 대상으로 바닥재 상태와 기구의 고정 여부, 파손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즉시 수리에 나서고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포항시의 인구 51만 명 회복이 쉽지 않은 가운데 광역시인 대구도 같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2003년 252만 명을 정점으로 이후 18년째 줄어 230만 명대로 추락했는데요. 젊은 층의 유출이 많은 것이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대구시 인구가 26년 만에 23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1995년 달성군이 대구로 편입되면서 대구시 인구는 247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대구시 인구는 2003년 252만 9천 명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세를 보이면서 2014년 240만 명대로 접어들었다가 지난달 230만 명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19,000명이 줄었는데 올해는 6개월 사이에 2만 명이 넘게 줄었습니다. 장기 거주 불명자 주민등록 말소를 실시했었습니다. 그게 한 5,000명 정도 예년과 다르게 증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북으로 인구 유출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한 4,500명 정도 되는데 경산에 아파트 물량이 좀 입주 물량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산으로 주민등록 말소로 인한 감소와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아 생긴 자연 감소, 아파트 입주 물량 등의 이유로 생긴 유출 등을 제외하면 젊은 층의 순유출 비중이 꽤 높은 편에 속합니다. 젊은이들이 대구를 떠나는 이유로는 일자리 부족을 꼽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 전체 실업률을 살펴보면 4% 정도인데 2020년 동기간 중 2020년 중 청년층 대구 경북 지역 청년층 실업률은 9.7%로 2배 이상 크게 높은 상황입니다. 젊은 사람들 그렇게 20대의 순유출 인구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거의 한 40% 정도 되는데요. 결국 이게 뭐를 이야기하느냐면은 대구의 비전과 또 대구의 어떤 희망이라든가 이런 게 줄어들지 않느냐라는. 대구를 떠나는 젊은이가 많을수록 대구의 미래는 그보다 더 큰 충격을 받는 만큼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20곳을 선정하는 내년도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공모에 경북은 포항과 구미, 영양, 봉화 등 4곳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시군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280억 원이 투입돼 지역 특산 산업을 고도화하고 농촌 지역 일자리 창출로 자립성장 기반을 구축합니다. 포항은 도농 상생형 영일만 신활력 공동체 육성과 거점센터, 구미는 지역 사람 일자리를 잇는 먹거리 상생허브, 영양과 봉화는 토종 자원의 융복합 산업 고도화와 로컬푸드 통합 지원 구축 사업이 추진됩니다. 포항시는 야간에 발생하는 로드킬 동물 사체를 신속히 수거하기 위해 전문 대행업체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시가지 전역에서 발생하는 로드킬 동물 사체를 처리하도록 동물 전문기관인 동물보호센터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행업체를 통한 로드킬 민원이 신속히 처리되면서 2차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공격수 김호남과 김현성, 수비수 박승욱을 자유계약으로 영입해 전력을 보강했습니다. 공격수 김호남은 윙포워드, 김현성은 타겟형 스트라이커이며 수비수 박승욱은 센터백으로 활약 중입니다. 포항 스틸러스는 이번 영입을 통해 골 결정력 부족을 해소하고 수비를 안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준하경 경주시장은 어제 2025년 개최될 아펙 정상회의에 경주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펙 정상회의를 유치하면 21개국의 정상과 강요, 경제인 등 6천여 명이 경주를 찾게 돼 1조 4천억 원대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체전선은 충남 지역까지 북상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울진 지역을 중심으로는 호우특보가 내려졌고요. 경주는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도 종일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지금은 빗줄기가 약해진 상태지만 언제든지 국지적으로 강하게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호우특보가 내려진 울진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20mm 넘는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을 보시면 포항과 경주 50에서 100mm, 영덕과 울진 30에서 80, 울릉도 독도는 5에서 1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시면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4도 분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이 26도, 포항과 영덕 28도, 경주 29도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에는 후텁지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아침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25도, 독도 2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어제 동해상에 머물고 있던 풍랑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휴일까지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맑은 하늘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